안녕하세요. 소망 김기사. 동희입니다. 네, 오늘도 제 아내 전기기능사 취득을 위해서 이렇게 과외를 시작했는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간단하게 한번 우리 동희 씨와 함께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는 SI 접두어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네. 이게 뭔지 기억나세요? 앞에 쓰는 거. 앞에 쓰는 거 어떻게 했을 때 쓰죠? 10에 13승 13승? 응. 13승에 대한 SI 접두가 있어요? 아닌가요?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그때 우리가 10에 알아둔 게 3승? 10에 3승, 10에 6승, 뭐 10에 9승 이런 걸로 그리고 거꾸로 또 10에 마이너스 3승, 10에 마이너스 6승, 뭐 10에 마이너스 9승 이런 것에 대해서 편하게 쓰기 위해서 10에 3승 같은 경우는 킬로, 그리고 10의 6승 같은 경우는 메가, 10의 9승 같은 경우는 나노? 테라. 테라. 맞다. 네. 테라타워 생각했죠. 10의 마이너스 3승 같은 경우에는 밀리. 대문자, 소문자 꼭 알아두셔야 돼요. 밀리는 네. 소문자예요. 10의 마이너스 6승 같은 경우는 이게 마이크로라고 해갖고 이렇게 쓰고 10의 마이너스 9승을 나노. 예,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예, 그리고 우리가 또 공부했던 게 그리스 문자를 우리가 배웠었어요. 앞으로 이제 전기를 하다 보면 단위로도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얘기를 했었죠. 자, 저항의 단위인 이걸 그리스 문자로 뭐라고 한다 그랬죠? 옴. 옴이 아니라 옴은 오메가. 오메가죠. 네, 오메가의 대문자라 그랬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오메가의 소문자는 이렇게 쓰고 네. 이걸 전기에서는 뭐라 그랬죠? 각 주파수. 그쵸. 각 주파수. 공식 아세요? 네. 뭘까요? 2파이 F. 네, 2파이 F. 여기서 나오는 F는 주파수. 그쵸. 네, 이런 식으로 쭉쭉 우리가 알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하량, 즉 전기량에 대해서 Q라는 것을 배웠어요. 이건 기호인 거고, 단위는 C. C. 뭐라고 읽죠? 쿨롱. 그쵸. 쿨롱이라고 읽죠. 이 쿨롱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제 전류를 말할 때 전류라는 것은 단위 시간분의 Q. 전하량. Q, 전하량, 전기량을 말하죠. 이 단위 시간이라는 것은 뭐죠? 초. 그쵸. 바로 1초가 되죠. 1초. 1초 동안에 흐르는 전하량. 그래서 1초 동안에 1쿨롱의 전류가 흐른 상태를 가리켜 1A. 네. 이런 이야기를 배웠어요. 네. 좀 어려운 것 같아도 차분하게 생각하면은 나오는 거고, 앞으로 이제 뒤에서 우리가 공부할 그 전자기학 쪽에서는 이것을 계속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식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할 거는 전압 분배의 법칙과 전류 분배의 법칙 이 두 가지예요. 네. 분배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나누는 거 아닐까요? 그쵸. 나눈다. 나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딱 나눠지는 결과를 말하는 건데, 이 전기 회로 쪽에서는 이렇게 나누고 났을 때 해당하는 전압, 전류의 값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쓰는 거고, 전압 분배의 법칙은 그러니까 나누어진 전압의 값, 전류 분배의 법칙은 나누어진 전류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문제입니다. 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것을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직렬과 병렬의 차이 기억하세요? 네. 네, 직렬 회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렇게 전압이 있다 그러면은 저항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네. 그리고 첫 번째 저항을 R1, 두 번째 저항을 R2라고 하고, 전압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서 이제 전류라는 것은 이렇게 흘러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두는 게, 전류라는 놈은 이렇게 흘러갔다가 다시 전압으로 돌아와요. 네. 이걸 가리켜 폐회로라고 쓰고, 영어로는 누프라고 합니다. 네. 이걸 알아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 심장에서 분출된 피가 대동맥을 통해 동맥을 통해 모세혈관에서 세포와 일을 하면서 다시 피로 정맥을 통해 대정맥으로 돌아와야 우리 몸의 생명이 유지되죠. 네.
중간에 만약에 피가 흐르지 않는다. 우리 몸에 더 이상 이제 심장이 뛰지 않아서 피가 흐르지 않는 걸 가리켜 우리는 심정지. 사망이라 그래요. 심정지로 인해서 그와 비슷하게 전기도 반드시 이렇게 전류가 한 바퀴 돌아야지 흐를 수가 있어요. 즉 네. 생명이 있는 것과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가 흐른다 이런 얘기는 폐회로를 이룬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둬야 되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회로를 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위적으로 회로를요? 네.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전선 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휴, 전선은 끊는다. 뭐 그렇게 해도 되죠. 그런데 이게 전선을 잘못 끊으면 합선이라고 해서 뻥 터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끊을 수 있게 보통 쓰이는 게 있어요. 그게 네. 무엇이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스위치라는 게 바로 그쵸. 그 역할을 해요. 네. 그냥 끄는 생각을 하다니 참 무섭네. 스위치는 기호로 이렇게 딱 세 있어갖고, 자, 스위치를 좀 알아야 되는 게, 스위치를 닫는다라는 표현과 스위치를 연다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사람들이. 보통 스위치를 누른다. 근데 이 누른다는 의미가 전기에서는 오픈. 이게 연다자는 거. 그쵸? 네. 그리고 닫는다는 마찬가지로 클로즈라 그래요. 닫다. 이 개념이 이거예요. 지금 이 회로에서 이 파란색이 스위치 기호인데 지금 이게 벌어져 있잖아요. 네. 이 얘기는 뭐냐?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스위치가 열려 있잖아요. 이걸 가리켜 우리가 개회로라 그래요. 개회로라는 얘기는 달리 말을 하면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즉 우리가 스위치를 껐다 하는 것은 개회로 상태로 만든 거예요. 여기 저항 대신 전구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전류가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불이 안 들어오죠. 이해하시겠어요? 네네. 마찬가지로 이제 이 스위치 버튼을 이렇게 딱 눌러서 붙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닫힌 거잖아요. 그러면은 네. 다시 폐로 상태가 됐고 폐로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곳에 등이 달려 있다면은 불이 켜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이해를 할 때는 반드시 이 폐회로라는 개념 그리고 스위치가 개회로와 폐회로를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오늘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전압 분배 법칙과 전류 분배 법칙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네. 전압 분배 법칙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간단하게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을 공부를 해볼게요. 네. 키르이오프 제2 법칙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전압과 관련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전압 보존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때 오빠가 그렸던 회로가 이런 형태였을 거예요. 이렇게 저항이 두 개가 있고 전압을 이렇게 하면은 전류가 이렇게 돌아가서 오겠죠. 그쵸? 폐회로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이 해당하는 전압만큼 떨어지는 걸 가리켜 우리가 전압 강하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네. 이 전압 강하의 양을 모두 합한 개념은 전체 전압과 같다. 네, 이게 네. 키르이호프 제2 법칙으로 전압은 보존된다. 자, 여기까지 공부를 했으면은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몇 볼트의 전압이 걸리느냐? 바로 이게 그렇죠. 저항 R1에 걸리는 전압을 가리켜 우리가 V1이라고 하고 그리고 저항 R2에 걸리는 전압을 V2. V2다 한다. 그리고 이 전압과 별개로 저항 R1과 R2의 합성 저항은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는 직렬회로니까 네. R1 플러스 R2. 그쵸. R1 플러스 R2는 R과 같고 이는 합성 저항이다. 그쵸. 네. 전체 저항과 같은 합성 저항인 거죠. 네. 자, 이걸 이제 이용을 하면은 V1에 걸리는 전압은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구하냐? V1은 먼저 전체 합성 저항, 즉 R이 되겠죠. 네. R분의 여기에만 해당하는 전압은 R1이 되겠죠. 네. R1에다가 전체 전압을 곱해주면 돼요. 비율적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걸 다시 한번 풀면은
R1 플러스 R2 합성 저항이니까 분에 해당하는 R1 저항 1 곱하기 전체 전압. 그쵸. 이렇게만 하면 돼요. 네. 그러면은 V2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V2는 제가 구해볼게요. 네. 똑같이 R은 합성 저항이니까 곱하기 전체 전압. 이렇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전압 분배의 법칙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특히 이걸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V1에 대한 거는 저항 1, R1에 대한 것만 구하고 마찬가지 V2도 R2. 이게 숫자가 서로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되게 외우기가 쉬워요. 네. 자, 전압 분배의 법칙은 여기까지 하고 네.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전류 분배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네. 전류 분배의 법칙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 회로에서 저항이 2개 이상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전류가 어떻게 변하냐 이걸 보는 건데, 먼저 우리가 또 하나의 직렬 회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네. 자, 이러면은 전압이 여기 있고 R1이 여기 있고 R2가 있는데, 이때 전압은 변한다 그랬죠. 네. 전압 강화로 인해. 근데 네. 전류가 이렇게 또 흘러간다고 생각해 봐요. 네. 그러면은 R1에 걸리는 전류 전류. I1이 있고 R2에 걸리는 전류 I2가 있죠. 이 I1과 I2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같아요. 왜요? 이쪽 방향으로 일정하게 쭉 가는 거기 때문에 같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중간에 갈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변치 않게 다 똑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구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똑같은 값이 나오니까. 네. 그런데 오빠가 예전에 가르쳤던 것 중에 키르이오프 제1법칙을 설명을 들면서 네. 북한강, 남한강 이렇게 흘러서 한강으로 흘러간다. 네. 이걸 기억나시죠? 나요. 네, 그래서 한강을 I로 그냥 하고 북한강을 I1, 남한강은 I2다. 이걸 갖고 헷갈리지 말게. 네. 이렇게 흘러가는 물이라면은 어떤 관계가 성립될까요? I는 I는 I1 플러스 I1 플러스 I2 그쵸. 이걸 가르쳐 우리가 키르이오프 제1법칙. 예, 맞아요. 전류의 법칙. 전류 보존. 전류 보존의 법칙. 예, 전류 보존 법칙이라고도 하고 전류 보존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거에 되게 중요한 게 중간에 갈라져 있는 회로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전류값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죠. 네. 바로 그걸 때문에 전류 분배 법칙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똑같이 한번 폐회로를 또 그려볼게요. 이렇게 와서 또 갈라집니다. 그리고 저항이 이렇게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돌아오겠죠. 전압이 걸려 있고 네. R1, R2. R2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1, 아래에 흐르는 전류를 I2, 그리고 전체 전류는 I가 I. 되겠죠. 자, 그러면 I1과 I2를 더한 값이 전체 전류 I랑 같다. 그러면은 우리가 I1을 구해봐, 이런 문제가 나와요. 네. 그럼 어떻게 볼까요? I1을 구해라. 그러면 일단 바로 이래서 전류 분배 법칙이라는 것이 나오게 돼요. 차분하게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네. 우리가 다시 합성 저항인데 R을 합성 저항이라고 하고, 병렬일 때는 합성 저항을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합분의 곱. 합분의 곱. 그쵸? R1 플러스 R2 분의 분의 R1 R2. 네, 이렇게가 바로 R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아는 거, 옴의 법칙에서 V는 IR. 그쵸. 그리고 또 하나 I는 I는 R분의 V. R분의 V. 그쵸.
네. 이것까지가 알고 나면 전류 분배 법칙은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네네. 자, 차분하게 한번 해볼게요. 네. R1에 걸려있는 전압을 I1이라 그랬죠. 네. 그럼 우리가 I1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주어진다. 그러면은 I1은 뭐와 같죠? I1은 R1분의 맞아요. V랑 V1. 같죠. V랑 같죠. V랑 같구나. 이거 네. 공식이 이렇게 온다 생각하면 네. 되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R1분의 1 곱하기 V랑 같은데 V는 뭐죠? V는 IR. 그쵸. 이거는 다시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R1분의 1 곱하기 IR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네. 합성저항 R이 뭐죠? 이거잖아요. 네네네. 자, 이거는 제가 파란색으로 표기를 해드릴게요. 얘도 그러면은 1로 이 R 대신 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쵸? 네. 그러면은 R1분의 1 곱하기 I 곱하기 R1 플러스 R2 분의 R1 곱하기 R2 이렇게 되죠. 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걸 쭉 보니까 뭔가 지워줄 수 있으면 지워주는 게 좋다. 그러니까 분자와 분모에 같은 수가 있으면 서로 그어서 지워줄 수가 있겠죠. 분모랑 분자. 가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 R1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R1과 R1 이렇게 지어주고 또 뭐 지울 수 있을 게 있을까요? 제 눈엔 안 보여요. 아, 맞아요. 자, 이 공식을 다시 고치면은 이게 지워지면 R1이 지워지면 1이 되니까 네. 1과 1은 똑같은 거니까 사라지게 되죠. 네. I 곱하기 R1 R1 플러스 R2 분의 R2가 되고 이게 결국 우리가 처음에 알고자 했던 I1. I1이 됐다. 이게 바로 전류 법칙이에요. 근데 여기서 잘 보면은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게 그 전압일 때는 V1을 구할 때 저항 R1을 곱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R2, 즉 다른 숫자 반대쪽에 있는 것을 곱해줬어요. 그렇게 오면 되겠네요. 예. 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다시 정리를 해서 보면은 전압 분배 법칙에서 V1을 구할 때는 똑같이 R1 플러스 R2 분의 R1 곱하기 V를 해줬죠. 전체 전압. 그런데 전류 분배 법칙에 의해서 I1은 똑같이 가는 것 같지만 R1 플러스 R 여기까지는 비슷해요. 그랬는데 R2 곱하기 전체 전류값인 I를 구한다. 이게 바로 공식이 전압 분배 법칙 앞에 거는 뒤에 거는 전류 분배 법칙.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두면은 회로 문제를 풀 때도 용이하고 이제 오빠랑 그 다음 강의에서 배우게 될 배율기와 분류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능사에서도 나와요. 네. 이걸 그냥 단순하게 외우려 그러면은 외워지지가 않는데 이 공식을 우리가 알아두고 공부를 하면은 쉽게 공부할 수 있어요. 네. 전압 분배 법칙, 전류 분배 법칙 같은 경우는 기능사에서도 뭐 I1을 구하라, V2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공식을 외우시고 하면은 그냥 먹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잘할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